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제신문 부설 백산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장선화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고인돌 강의 중에서 미디어를 보여줘 시사로 논술하기입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밑줄 쫙 외워 이런 수업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수업 중에서는 국어과 사회과 중에 아마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강의를 재밌게 듣고 또 흥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누구냐? 그 전에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실 그 전에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로 또 취재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서울경제신문사에 있고요. 백산경제연구원에서 교육사업기획, 또 작가도 하고 또 글도 쓰고 또 이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자, 강의의 목차, 이 주제의 강의는 총 4번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은 미디어가 무엇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미디어의 출발은 신비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그림은 여기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는데 1936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간된 신문 더 글로브에 실린 일러스트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게 뭐냐? 왼쪽에 보면은 악마가 이렇게 뭔가를 웃고 있고 관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통 이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미디어라는 거는 사실 라틴어로 영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매가 뭐냐? 영혼 영자에 그 매취하다 할 때, 그러니까 중매할 때 매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연결해주는, 미디어와 영혼을 연결한다. 실제로 보면 이 그림은 19세기에 그 이탈리아에서 그 과학자들이 전기를 사람의 몸에, 죽은 사람이나 죽은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전기를 연결을 해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거 살아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마치 심령술하고도 연결이 되었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이 실험을 이탈리아에 있는 갈바니라는 교수가 이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심령술과 관련돼서 이 갈바니즘이라는 게 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바니즘을 표현을 한 그림인데요. 전기를 통하게 되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19세기에 횡행했었습니다. 실제로 19세기는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던, 17세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상당히 발전을 했었던 때죠. 근데 아니 웬 심령술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인간은 과학기술 발전을 했던 시기보다 신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에게 빌었던 그런 시간이 훨씬 더 길었었어요.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신에게 뭐 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혼을 뭔가 이렇게 달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오랫동안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을 한다는 게 미디어의 단어라는 거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소설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프랑켄슈타인 소설 들어보셨어요? 그 소설에 보면은 시체를 이렇게 연결해서 괴물을 만들죠. 그래서 그 괴물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혼을 불러낸다는 이런 것들이 그 소설에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가 이 미디어의 사실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중간에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미디어의 역할을 조금 들여다볼게요. 미디어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또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였던 해럴드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디어에 대한 역할을 네 가지로 압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사실 전달, 두 번째는 여론 조성, 세 번째는 전수와 교육, 네 번째는 오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게 오락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디어의 핵심은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디어의 역할이죠. 두 번째는 여론 조성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디어가 사실을 평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거를 조율을 하기도 하는 게 이제 언론의 미디어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전수와 교육. 공동체라는 그 한 구성원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나 문화를 계승해서 다음 후대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관련된 교육을 하고 정보를 계속 이 공유를 하는 그런 역할도 미디어의 이 한 가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오락,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쇼라든가 드라마, 그 다음에 각종 오락, 엔터테인먼트 이 프로그램들이 이 미디어의 또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제로 또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이 미디어를 소개하는 학자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미디어를 전공을 하게 되면은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 출신인데요. 우리가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미디어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장치다. 신체의 확장, 감각의 확장, 심지어는 이 마샬 맥루한은 옷이라던가 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미디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상호관계, 행동의 기준, 그리고 그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제어하는 게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맥루한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사람은 미디어를 이용할 때 자기의 기준이 없거나 맹목적으로 미디어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새 미디어가 자기 마음에 파고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맥루한은 지구촌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전 세계 국경을 초월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다. 1960년대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1960년대라고 하면 뭐 국경도 아직까지는 탄탄했었고 전쟁도 계속 이어졌던 시대인데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전 지구 사람들이 다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실제로 지구촌이라는 말은 우리 요즘 너무 흔하게 쓰는 말이죠. 이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미디어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소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디어의 역할 중에는 소통을 위한 연결이다. 그래서 인간은 따지고 보면 누군가와 연결해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원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디어를 제일 먼저 활용하고 잘 활용했던 분야는 정치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막 라디오가 발명이 되어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뒷받침이 되었고 미디어라는 게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했던 때예요. 그리고 당시 1930년대 미국은 경제 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경기가 확 고꾸라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루즈벨트가 라디오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또 라디오를 잘 활용했던, 활용이라고 해야 되는지 악용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활용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이었습니다. 또 문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대중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의심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거짓말을 되풀이하면 이 사람은 결국 믿게 된다. 대중은 속아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독일은 지금 승전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 이기고 있다라는 거를 라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미디어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결속을 시키는 도구가 바로 미디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 꼭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미디어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미 미디어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라던가 이 행동 패턴, 사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이 미디어를 이용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웬 침팬지가 그림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소통하기에 아주 좋은 인원수는 몇 명 정도일까요? 궁금하시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였던 로버트 덤바 교수가 1992년에 논문을 발표를 하나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영장류가 소셜 그루밍을 통해서 털 고르기를 하는데 이 털 고르기의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 가장 친밀도가 높은 그 숫자더라. 그리고 실제로 털 고르기를 하는 숫자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털 고르기? 아니 웬 털 고르기? 사람이 무슨 털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실제로 이제 그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구를 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죠. 덤바의 수라고 해서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용어이기도 합니다. 영장류 무리의 평균 숫자를 보니 고함 원숭이가 주로 이제 털 고르기를 해주는 숫자가 8명 정도, 그 다음에 코주부 원숭이는 18명 정도, 18마리겠죠. 침팬지는 54마리 정도. 그러면은 인간은 어느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살았을까를 보니 1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뭐하고 비례가 되느냐? 사람들의 뇌에, 영장류죠. 영장류 뇌의 이 신피질의 크기하고 비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의 신피질의 크기가 클수록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숫자가 컸다는 거예요. 이 150이라는 숫자가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니 고대에 인간들이 모여 살았던 그 마을의 숫자가 120명에서 1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잘 알고 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숫자는 대략 이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직 군대에는 갔다 온 친구들이 없겠지만 군대의 중대의 규모가 60에서 한 150명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서 숫자가 올라가면 기분도 좋아지죠. 자, 그런데 사이버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되세요? 뭐 숫자가 막 1000명, 2000명 되면 나 내 친구들 사이버에 1000명 돼 이렇게 자랑하시나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친한 친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그냥 허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은 효과적인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오히려 이게 악영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요 버튼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좋아요 버튼을 더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너무 정신이 팔리다 보면 사이버 세계에 매몰이 되어 이게 자꾸 현실 세계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미디어의 각 매체별로 속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은 효과적일까를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자기의 정보 이용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확장을 시켜 나가면 되겠죠. 자, 이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늘 어린아이로 지내는 것과 같다. 지나간 시대의 수고에서 아무런 효용도 얻지 못하면 세상은 늘 지식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미디어와 이제 연결을 지어보면 과거에 어떤 미디어가 있었고 지금 우리 현재의 어떤 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쭉 맥락을 따라 쫓아가다 보면 지금 현재의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미디어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미디어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키케로의 말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의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출판 미디어의 발전은 기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1400년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의 금속인쇄술이 발명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영상의 시대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1900년대에 이제 기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의 시대에 살고 있는 2000년대에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21세기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의 발전이 따라서 가고 있다는 것을 한 슬라이드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2강에서 여러분들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과 미디어의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